안녕하세요. 목요일 증시 브이로그 진행의 이정우입니다. 요즘 국내 증시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두 눈으로 봐도 믿기지 못할 기록들이 연이어 계속해서 경신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가 4,000포인트, 또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한 주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최근 들어 해외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으면서 사상 첫 4,000포인트를 돌파하며 날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등락률 차이는 20년 만에 최대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코스피는 60% 넘게 폭등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 상승률은 30%대에 머물며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10월 수익률이 코스닥 지수 ETF를 압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코스피 200 지수를 따르는 ETF 중에 순자산이 가장 큰 코덱스 200은요, 이달 들어 14.79%가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에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상품인 코덱스 코스닥 150은 6%대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투자 자금도 코스닥에서 코스피 ETF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대형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주식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던 조선, 방산, 반도체 주도 산업이 대부분 코스피 쪽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는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외국인 투자자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대형 기업으로 쏠리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낯선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대형주가 몰린 코스피에 넣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은 국내 개인 투자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매수세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적인데요. 이런 상황에선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있던 국내 개인 투자자마저 이 AI 쪽이나 반도체 대표주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격차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비중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코스닥에는 코스피보다 2배나 많은 1,7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지만 기업 규모적인 면에서 차이가 큰 데다 또 코스피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 대비 34%인 반면에 코스닥은 11%에 불과해서 여러모로 관심 받기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국내외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이긴 하지만 코스피에는 아무래도 대기업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금이 오래 머물고 또 지속해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상장된 코스닥에는 단기적인 수익 추구를 위한 개인 투자자의 매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 측면에서도 둔화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코스피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36%인 반면 코스닥은 65%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그리고 각각 지수별 외국인 보유 비율 추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 회색 선이 외국인 보유 비율입니다. 이 외국인 보유 비율이 많아질수록 지수도 점점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회색 선인 외국인 보유 비중 그래프가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코스닥 그래프는 회색 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 상승폭도 제한된 채 둔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돈이 되는 시장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요, 정부와 기업, 투자자의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입니다. 제가 스크랩해둔 신문 기사만 보더라도요, 이 정부 차원에서도 코스닥 시장 발전을 위해 대책 마련을 모색 중이고, 또 코스닥 150 지수의 주당 순이익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앞으로 코스닥 시장의 주된 섹터인 반도체 소부장단으로도 투자 자금이 유입될 거란 의견들이 속속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내년에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까지로 확산될 가능성을 제기 중이고요. 또 미국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가 이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서 코스닥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어줄 거란 기대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AI 분야의 랠리의 혜택을 받았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다음번 코스닥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의 코스닥 주도주는 어디가 될까요? 증권가에서는요, 시가총액 비중 3대 상위 업종인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이 다음번 종목 장세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정부의 정책 방향성도 기존의 상법 개정안에서 벤처 투자 활성화 쪽이나 또 코스닥 시장 개혁 쪽으로 관심이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엔 천스닥을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목요일 증시 브이로그의 이정우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